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갈마역 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6.27, 97, 10월 15일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현금이 많지 않으면 도전 가능한 물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대전 같은 경우 지렛대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대전 물건 소개할 때 특별히 주의 있게 보는 사항이 공실 없이 임차를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면 한번 와서 임장하시고 입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경매 물건은 이곳 갈마역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 내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비록 지하철역은 좀 멀지만은 갈마동에는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임차인 수요 또한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많은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지만은 이곳 대전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하철의 역할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 2021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이 26억대인데 현재 2회나 유찰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이 10억대에서 시작됩니다. 2회 유찰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생겼는데요. 본건은 신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 원대의 작은 현금으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은 은행의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서 비록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입찰일은 12월 3일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일은 대략적으로 2026년도 1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출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총 5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으로 호실수는 총 12개 호실입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0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4,417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07-11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26억 1,100, 93,5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2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49%인 12억 7,943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2,794만 3,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129.3평, 건물 면적 214.6평, 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대전 유성신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 매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 12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1년 11월 10일 대전 MPL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3건, 질권 1건, 따라서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34억 7천만 원입니다. 질권 15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실질 채무액은 19억 1천만 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은 8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건폐율은 50%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200에서 300%까지 가능한데 본건의 용적률은 1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상가 41.42평, 상가 1개, 원룸 1가구. 2층 다가구 주택 54.96평, 1.5룸 2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3층 다가구 주택 53.5평, 1.5룸 2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4층 다가구 주택 31.03평, 4룸 1가구. 5층 다가구 주택 33.72평, 3룸 1가구. 따라서 본건은 상가 포함 총 12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 주인 세대가 있는 경우 보통 1개의 호실만 3룸으로 되어 있는데 본건의 경우 총 4개 호실이 3룸 또는 4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이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1월 10일 대전 MPL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채권은 대전 유성신협의 근저당권인데 대전 MPL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상가 1개 호실과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11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서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호실은 101호, 102호 2개 호실입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21년 11월 10일 기준 대전시의 경우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이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어느 세대도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은행의 채권 체계액이 15억 6천만 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16억 3천만 원입니다. 최저 입찰가가 12억 8천만 원대인데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임차인의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시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건의 토지 면적이 129평입니다. 그런데 건물 연면적이 겨우 214평인데 토지 대비 연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건의 토지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50%, 용적률 200에서 300%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건폐율은 거의 50% 되지만은 연면적 자체가 겨우 160%대로 굉장히 용적률을 찾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물 외장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상이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바로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외부 외장재를 살펴보겠는데 여기는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주차장 공간을 총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넓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좀 특이한 구조가 저기 2층 부분에 옥상이 있고 3층 부분에 옥상이 있고 4층 부분에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지금 1호 라인인데 전용 면적이 다 20평대, 30평대, 40평대 굉장히 큰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인 세대에서 별도의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건물 외부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쓰레기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부에 5개, 뒤에 4개, 그 다음에 건물 다른 옆면에 2개, 총 11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가 보이고 있네요. 몇 호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일단 도시가스 2개 호실이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서 진입하자마자 이 건물 측면부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 포함 총 12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대에 전기가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도로변 쪽에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가 102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102호의 전용 면적은 26평인데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 전면부와 여기 후면부 쪽에 지금 굉장히 넓게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외부에 다른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 지금 하나의 모서리가 파손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파손되어 있어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물 바로 진입할 때 차단기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 이렇게 현관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좌측에 우편함들이 써 있는데 몇 개의 호실이 우편함이 쌓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좀 상가 부분인데 여기 101호와 102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정식 상가로 쓰고 있는 부분이 102호 부분인데 여기에는 전용 면적이 무려 26평이나 됩니다.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임차인 되시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1.5룸으로 되어 있던데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혹시 그 1.5룸에 사시나요? 아니면 투룸에 사시나요? 저희 투룸이에요. 투룸에? 거기 혹시 빌트인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빌트인 돼 있는 거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각자 다 그 냉장고라든가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여기 건물에 뭐 따로 뭐 누수 나고 뭐 파손된 건 혹시 있나요? 따로 AS 하자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여기 마침 1층에 왔는데 살고 계신 임차인을 만났네요. 자,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특별히 이 건물에 뭐 하자나 누수는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빌트인 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1호는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7평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느낌은 조금 무난한 느낌,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없이 좀 단조로운 느낌은 들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 조금 조명 같은 걸로 좀 더 분위기를 좀 더 밝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듭니다. 자,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굉장히 넓은 편이고 현재 13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전체 층이 다 잘 운행되고 있고요. 내부 또한 그 주택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다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물 1층 계단참 아래에 별도의 창고 시설로 보이는 게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잠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저는 건물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호실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호 라인은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14.5평, 2호 라인은 1.5룸 구조 8.7평, 3호 라인 1.5룸 8.7평, 4호 라인은 3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7.3평입니다. 지금 여기가 204호인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죠. 대전 같은 경우는 투룸이라든가 3룸 구조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계약은 잘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2층 가운데에 수도 계량기 함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 건물의 내부 특징 하나가 보통 다른 건물들은 내부가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콘크리트 구조에 별도의 페인트 칠을 해서 나름대로 뭐 타일 파손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도 좀 온화한 색으로 잘 꾸며져 있고 지금 센서 등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밝은 분위기입니다.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업체에서 굉장히 청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상 청소상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계단참에 창문이 있는데 저기에 샤브 올데이가 보이고 있네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그 안에 그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 충분히 이쪽 방향이 동향인가요? 나름대로 그 아침 햇살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은 투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12.7평, 2호 라인 1.5룸 6.8평, 3호 라인 1.5룸 8.7평, 4호 라인 3룸 구조되어 있으며 27.3평입니다. 이 301호의 경우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12.7평인데 앞에 2층의 옥상 부분을 별도로 테라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 한 개 호실만 존재합니다. 여기는 포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무려 36.7평입니다.
이 본 건물은 총 5층 건물인데 이 401호가 주인 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 그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별도의 출입문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출입문은 현재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401호에서 여기를 별도의 테라스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501호 한 개고실만 존재합니다. 전용 면적은 26평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1호 바로 앞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1호 앞에도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여기에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 501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에 올라와서 바깥에 보니 일단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아주 쾌적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자, 마침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틈 옆에 조그만 미세한 균열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옥상에 중간에 계단참이 있는데 여기에 소파라든가 개인 짐들이 좀 약간 보관되어 있네요. 자, 옥상 방수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상도 뭐 그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다만 그 청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배수로 쪽에 먼지 등이 좀 쌓여 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배수관이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배수관 통해서 안으로 물이 누수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면도 살펴보는데 미세한 크랙감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다만 이 부분 때문에 별도 누수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누수된다면은 그 별도의 방수 처리를 해야겠죠. 제가 건물 1층에서 옥상까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면적만 무려 129평인데 건물 연면적이 생각보다 작아요. 더군다나 지금 3룸 구조, 4룸 구조를 가진 세대가 총 4세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방 개수가 적어서 실제 수익률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 건물이 그 감정 가격 대비 2회 유찰이 돼서 지금 회차에 낙찰 판단하면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임차인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첫 번째, 본 물건은 2회 유찰됐습니다. 감정 가격이 무려 26억 1천만 원인데 현재 2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인 1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본 물건의 토지 감정만 해도 벌써 14억 9천만 원대인데 토지 감정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주 저렴하게 경매 받을 수 있는 찬스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신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투자처 찾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에 바로 메인 도로가 앞에 접해 있는데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임차인도 충분히 자가용 가지고 타지까지 많이 이동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2021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우 선호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의 토지가 무려 129평인데 이에 비해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 게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만한 토지 규모의 사이즈를 가진 다가구 주택에 거의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본 물건은 겨우 12개 호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도 공실 상태이고 옆 건물도 공실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 쭉 임장활동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유동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로서의 자리는 마땅치가 않아서 아무래도 공실 위험은 좀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3룸, 4룸 구조를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 호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인 맞추는 데 좀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저하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룸, 4룸 구조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장기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만 잘 맞춘다라면 또 이러한 단점은 극복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상가의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1.5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2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3룸, 4룸의 경우 보증금 2,000이나 또는 3,000만 원에 월 10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웠을 때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페 오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업을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페 오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